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이어서 리뷰 기능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지금 요 떠 있는 거는 지난 영상에 썼던 거죠. 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작성하시는 건 지금 화면에 있는 치수를 보고 대략적으로 모델링 하셔도 되고, 지난 영상을 보고 초반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초반 거를 보고 요 부분을 따라서 다시 그린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리뷰 기능은 단축키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해서 리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고, 이제 리뷰의 종류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저 위쪽에 스케치 평면에 수직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치 평면에 평행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건 스케치 평면에 평행을 선택을 하고, 여기 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두께 값은 여기서 한 8 그때 줬었죠. 이렇게 줘가지고 리뷰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쪽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전선응용 기계도 기능사나 아니면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형태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의 리뷰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면에 평행하게,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게 하는 거는 이럴 때 쓰는데, 그러면은 얘는 언제 쓰느냐?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를 얘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방금 전에 봤던 저런 형태를 스케치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성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제 비추죠. 예, 왜냐면 맞진 않아요. 이제 그래도 이제 강제적으로 보이자면, 어차피 이제 스케치가 지금 요거는 평면이 어느 평면에 돼 있어요? 지금 이 평면에 돼 있는 거잖아요, 이 평면. 이제 우리가 보면 말을 하자면 이제 요렇게 된 평면이죠, 요 평면. 요렇게 된 평면, 요 평면에 그려진 거니까 얘랑 평행하게 가야지 이제 이렇게 평행하게 가면서 이제 저 막힌 공간을 찾을 수 있는데, 이 평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가면서는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선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이 면에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된 면에. 이렇게 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쵸?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이렇게 되고. 이런 평면에 그려져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평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평면을 만들어주고 저기다가 저 선을 스케치를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 평면을 만들려면 이 스케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저 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건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이제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굳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작업 평면,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면을 선택하면 저 선을 포함하면서 내가 지금 선택한 저 면에 직각인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렇죠? 왜 버벅대냐 얘가. 잠깐만요. 이제 갖다 놓고 오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평면, 자, 요 선, 그 다음에 이제 이 평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확인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제 위치는 옮길 게 아니니까 이 위치 그대로 할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평면을 만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평면에 이 선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선은 아까 말했던 그 평면에 그려져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면 이 평면을 만들었다고 해도 리뷰해서 제가 여기서 얘를 선택하면 안 되죠. 그냥 얘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선을 다시 그려야 된다.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케치를 어떻게 해요? 가시성을 끄고, 아니면은 좀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고, 거기서 화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선을 선택을 해서 형상 투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케치 2를 가시성을 오른쪽 클릭해서 꺼주면 이렇게 노란 선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 이 상태에서 이제 리뷰를 해주면 바로 나오죠. 실행하자마자 이걸 안 바꿔주는데 바로 나오죠. 이 상태가 이제 뭐예요? 스케치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돌출되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이 평면을 만들기 위해 그렸던 그 선을 이용을 하면 굳이 저 평면을 안 만들어도 되고 다시 선을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계 쪽에서는 절대 쓸 일이 없다. 왜?
굳이 저렇게 이전 단계에서 그려진 선 가지고 충분히 작성이 되는 걸 저렇게 복잡하게 작업한다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해도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쓸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만들었냐.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게 활용되는 분야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쪽 분야 일을 좀 하진 않았어요. 하진 않아가지고 디테일하게까진 모릅니다.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3D로 이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첨삭해서 조언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더 알게 되고 이럴저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 N 해가지고 스탠다드 IPT 해가지고 여기서 작성 눌러서 새 작업창으로 띄웠습니다. 일단은 준비돼야 되는 리뷰를 생성해야 되는 기초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작업을 좀 할게요. 스케치 2D 스케치 시작 S 단축키 S였죠. 눌러가지고 평면은 여기 보면 XY 평면 이걸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점 직사각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에서 2점 직사각형 그렇죠? 이거를 딱 클릭을 해서 원점에 녹색점이 나왔을 때 클릭 이렇게 당겨서 자 이제 좌우 폭은 400을 줄 거고요. 탭 누른 다음에 높이는 100을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리고 이제 화면을 축소해 보면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400 치수가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한번 클릭해서 위로 쭉 당겨 줄게요. 그래서 위치 좀 올려주고 100도 마찬가지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요 코너에 오른쪽 상부죠. 둥글기를 줄게요. 목깎기를. 목깎기 기능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깎기는 반지름 40으로 주겠습니다. 40. 자 그리고 나서 이쪽 코너 40mm를 이렇게 목깎기를 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는 뭘 해줄 거냐면 회전축으로 쓸 거예요. 회전축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 선을 선택해서 중심선 그렇죠? 중심선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완전히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요 외형을 가지고 약간 두께를 생성해 줄 거예요. 이때는 간격 띄우기 해주면 좋겠죠. 자 5 간격 띄우기 단축키가 5였죠.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선택하려고 보면 저기 보면 중심선까지 다 선택돼요. 제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클릭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선, 요 세 개만 두께를 줄 거예요. 바닥에서 두께 안 올 거고 여기서도 두께 안 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5 했을 때 그냥 갖다 대면 이렇게 다 선택되는 건 아니죠. 저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스케치 쪽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 겸으로 다시 선택을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 클릭하고 루프 선택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꺼주시면 되고 끄고 난 다음에는 하나, 둘, 세 개를 선택을 하고 선택이 끝났으면 선택이 끝났다고 알려줘야죠. 왜냐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몇 개를 선택할지 컴퓨터가 짐작하지 않아요. 예상을 해주지 않아요. 대개 저 루프 선택을 끄면 바로 돌출되는 그게 안 나오니까 프로그램이 이상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저 인벤트 처음 배우시는 분들 중에. 근데 얘가 이걸 대기를 하는 건 내가 선택이 끝났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니까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 선택 끝나? 인벤트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버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났으면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그때 선택이 끝난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오는데 저는 요 두께를 5로 할 거예요. 5. 6으로 할까? 아니, 5로 할게요. 그냥 5로. 저 보면 이제 형상에서 상당히 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 다 됐고 이제 이거 가지고 회전을 할 거예요. 회전할 때 이제 마무리 누르고 우리가 나갔는데 좀 더 빨리 해주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상태에서 회전 명령을 실행해 주면 돼요. 회전 명령의 단축키는 제가 R이라고 했죠. 그래서 R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지금 영역이 2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요 영역하고 요 얇게 돼 있는 영역 2개예요. 2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 안 되죠. 2개 중에 어느 거 할 건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 얇은 영역을 할 거예요. 얇은 영역. 요 모서리에 갖다 대시면 전체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 안쪽 영역 확대해가지고 충분히 이게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인벤트 다룰 때 컨트롤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 그런데도 확대를 안 하고 굳이 요 안쪽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우스 컨트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선택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속이 비워지지 않고 전체가 다 듭니다. 얘는 잘 선택되죠. 왜냐면 얘는 완전히 영역이 마우스로 어디 갖다 대기 좋게 돼 있는데 요거 상당히 얇아가지고 안 돼. 이때 충분히 확대를 하셔야 돼요. 확대해가지고 영역 안에 딱 마우스가 들어갈 수 있게. 자, 이렇게 해놓고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이 됐으니까 선택 끝났다고 오른쪽 클릭 계속을 해주면 중심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돌죠. 한 바퀴 다 돌릴 거예요.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 클릭 확인. 또는 엔터키를 쳐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영상,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아래쪽으로 쉬프트 누르고 가운데 휠로 꾹 돌려서 이제 이렇게 피벗을 해보면 안쪽이 이렇게 비어있는 형태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다 좋아요. 어찌됐든 저게 뭐 의자의 상판일 수도 있죠. 플라스틱으로 된 상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커버라든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용도적인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건 방금 전에 뭘 얘기했어요? 플라스틱이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리브에 스케치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리브를 전개하는 방식, 이거를 제가 다른 소프트웨어, 즉 퓨전에서는 웹이라고 별도로 갖고 있다 그랬죠. 명령을 아예 따로 갖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출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설계 그리고 사출 금형 이쪽에 사용돼요. 자,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어떤 이제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플라스틱 제품들 보면은 뭐 어떤 케이스라든가 어떤 플러스 사출로 돼 있는 어떤 형태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속을 비워요. 왜냐면은 재료를 최소한 써야죠. 일전에 이제 제가 지난번 리뷰 할 때 리브 세우고 리브 외부의 공간들은 되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걸 가공으로 다 깎아내면 미친 짓이다. 그만큼의 소재가 낭비가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쇳덩이를 기준으로 기계 쪽에 사용하는 쇳덩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쇳덩이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가공으로 다 그걸 깎아낸다? 그건 미친 짓이고 결국 쇳덩이도 그렇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쇳덩이도 주물을 해야 돼요. 근데 플라스틱에서 주물은 뭐예요? 사출 금형이죠. 그렇죠? 사출 쪽. 예. 그게 주물이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깎아서 만드는 행위는 잘 안 해요. 최소한만 깎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금형을 떠서 사출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한 번만 그 형태를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건 없어요. 양산 제품에 플라스틱을 많이 써요. 예. 플라스틱은 그런 쪽에 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플라스틱은 사출을 한다는 얘기고 이렇게 속이 비어 있어도 제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저렇게 틀에다 넣어가지고 그 틀에서 형태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찍어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속이 비어 있어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속이 비어 있다. 그런 개념인데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얘가 요 상부에서 요 윗면에 어떤 물체가 얹어져서 이렇게 눌러지는 힘이 가해지는 애다라고 하면 이게 사이드 테두리는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요 부분이 있으면 얘가 이 두께가 버텨줘요. 이게 얇더라도 이 두께가 버텨줘요. 그래서 여기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데 문제는 가운데 쪽으로 얘를 벗어나서 가운데 쪽에서 누르는 힘이 적용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저걸 보강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분들 플라스틱 제품들 커버들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요 안쪽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착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이렇게 막 돼 있죠. 칸막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보강대 리브란 말이에요. 그럼 저 리브를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아이고 얘가 아니지. 이 리브에서 뭐 스케치 평면의 수직이다. 그래서 스케치 평면의 수직으로 만들어지는 리브, 즉 이제 다른 퓨전에서 말하는 웹이라는 거의 기능은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관련된 저 리브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기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계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절대 저쪽 사출금융 쪽으로 갈 일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무방하죠. 몰라도 무방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인벤트를 우리가 다르고 내가 일하다가 보면 기계 쪽에서 일하다 보면 사출금융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능은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할게요. 일단은 요 이제 전체 두께에서 여기 정면 눌러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스케치를 어디다 할 거냐면 요 안쪽에 생겨요. 위쪽은 막혀 있는 거니까 안쪽에서 생성을 하는 거니까 스케치를 요 면에다 할 거예요. 요 바닥면. 바닥면이 되게 얇거든요. 얇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선택할 때 이렇게 확대해서 선택해야지 요 안쪽 면이 선택되죠. 충분히 두께가 보이게 5mm라는 두께가 보이게 확대를 한 다음에 이면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 뭐 플러스 스케치 작성 해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됐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좀 축소를 해야겠죠. 축소를 해가지고 전체가 다 보이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리브를 작성할 수 있는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자, 스케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L 선으로 할 거고 당연히. 자, 일단 아무 데서나 찍고 수평하게 뺄 거예요. 수평하게 빼는데 300mm를 뺄 거예요. 자, 그리고 얘의 중간점을 원점에다 놔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치 구속 조건 실행하고 이 선의 중간에 오면 녹색점 나오죠? 찍고 원점을 찍어요. 이렇게 놓을 거고 글자가 이제 약간 옆으로 좀 빠져주는 게 좋으니까 약간 글자 옆으로 빼줄게요. 이거는 글자 이제 치수 문자 저 위치 옮기는 건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방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옮기셔도 되는데 인벤터의 이제 단점이긴 한데 이게 저게 좀 걸리적거릴 때가 있어요. 치수가.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자 L 다시 선을 해가지고 이번엔 수직선 아무데나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요건 치수를 안 주고 그냥 수직인 상태로 그냥 클릭을 해줄게요. 클릭을 해주고 길이를 얘하고 똑같이 맞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주면 돼요? 동등. 키보드에 이퀄 있죠? 이퀄을 눌러주고 자,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습니다. 해주면 동등이 이렇게 가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얘의 중간을 원점에 맞춰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 조건, 일치 구속 조건 주고 선의 가운데서 녹색 점이 나왔을 때 클릭, 그 다음에 원점 클릭. 자, 그러면 이제 300으로 십자선이 그려졌고 여기서 이 선을 간격 띄우기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는 단축키로는 5죠. 5 하고 자, 이 선 선택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간다. 요 때는 좀 불편한데 이때는 ESC 좀 편하게 빠르게 작업을 하려면 자, 5 누르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루프 선택을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서 루프 선택을 다시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려놓고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선이 하나일 때는 루프 선택이 돼 있는 게 편해요. 왜냐면 지금 이걸 여러 번 할 거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마다 클릭하고 계속 눌러주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루프 선택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빨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거리를 200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얘를 선택해서, 그쵸, 바로 나오죠? 200, 반대쪽으로. 그리고 얘를 또 선택할 거예요. 선택해서 위쪽으로 200.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200. 이렇게. 지금 보면 이제 요 200이라는 숫자가 다 어디에 걸쳐 있냐면 선에 걸쳐 있어요. 요거 참 불편해.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간격을 띄우면 이 선과 이 선의 정확하게 높이의 중간에 이렇게 놓이게 되거든요. 되게 불편해가지고 요건 좀 조정을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잡아 빼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나올 때 잡아 빼서 위치는 좀 조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선하고 겹치지 않게. 불편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점을 몇 개를 추가할 거예요. 갑자기 리뷰하는데 점을 왜 추가하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이제 플라스틱 사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오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좀 필요하니까 점을 찍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 선택하고, 자,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수직선에서 점을 1개, 2개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1개, 2개 잡아줄까? 대칭으로 넘길까? 그냥 잡아줄게요. 1개, 2개 잡아주고. 여기서도 수평선에서도 하나, 둘 잡아줄 거고. 그럼 총 8개 잡았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수평선에다가 점을 하나 찍을게요. 이렇게 찍고. 이제 제가 이제 해상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선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십자선 형태로 지금 중심선이 돼 있죠. 자, ESC로 명령 종료하고 자, 요 안쪽에 있는 요 점만 마우스 갖다 대면 녹색으로 십자선이 딱 보일 거예요. 요 점만 클릭한 다음에 지금 선택이 됐으니까 여기서 뭘 해줄 거냐면 중심 형태를 중심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십자가 아니라 그냥 동그란 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위치를 좀 잡아줘야 되니까 구석을 줄 건데 일단 요 위아래는 제가 대칭 조건을 걸어줄게요. 그래서 대칭 조건은 여기 있죠. 대칭. 자, 요거 해서 처음에는 위쪽 점, 두 번째는 아래쪽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운데 대칭 기준. 이렇게 대칭 걸어주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얘랑 얘는 대칭 걸어줄게요. 요것도 처음에는 이쪽 점, 두 번째는 이쪽 점, 그 다음에는, 아이고, 취소. 왜 저기 걸렸지? 처음에는 이쪽 점, 두 번째는 이쪽 점. 자꾸 대칭이 자동으로 걸리네요. 이미 대칭이 돼 있나? 움직여 볼게요. ESC 눌러서. 움직여 보면, 네, 대칭 안 돼 있는데. 다시. 대칭 기능 누르고. 자, 얘하고, 그 다음에 이쪽 점하고. 이번에 에러 안 뜨죠? 예. 이렇게 대칭. 예, 대칭 걸어주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수직. 그 다음에 얘하고 수직. 그렇게 걸어주면 되겠죠? 수직 조건으로. 그러면 I 눌러서, I가 수직이니까, 이 점하고 수직.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점하고 수직. 그러면 이제 얘네 둘도 대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평. 마이너스 눌러서, 이 점하고 수평.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수평.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저 대칭이 줬으니까 치수도 있어야겠죠? 자, D 해가지고 치수 실행하고, 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는 200.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도 200. 다 완전 정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정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제 얘 위치는 저기 이제 지금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저렇게 자꾸 오스냅이 잡히죠. 오스냅이 아니라 저 구속 조건이 잡히는데 이때는 F8 눌러서 구속 조건 다 보이게 하고 F9 눌러서 구속 조건 꺼주면 이 점이 잘 보이고 얘가 이제 위치가 확정이 안 됐죠. 확정이 안 됐어요. 고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보면 9개의 치수가 필요하다 그러네요. 어디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 사이드. 그러니까 이 거리는 제가 300을 맞췄잖아요. 근데 이 거리는 300, 이 바깥에 있는 선은 300이 아니에요. 300이 아니고 그냥 간격만 있는 거예요. 요 옵셋해준 간격만 있으니까 이 거리를 맞추려면 뭐예요? 동등. 이퀄이죠. 이퀄 눌러서 자,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얘랑 길이 같고 안 들어갔나? 마지막 거? 네, 마지막 건 안 들어가서 제가 잘못 눌러서 자, 이퀄 얘랑 길이 같고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5개 치수 필요하다 그래요. 5개 치수 필요한 거는 길이는 맞췄는데 마찬가지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예, 길이는 맞췄는데 시작점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는 수직으로 I 해서 자, 이 점과 요 끝점이 수직, 그 다음에 이 점과 요 끝점이 수직, 그 다음에 마이너스 눌러서 자, 이 점과 요 점이 수평, 이 점과 요 점이 수평.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은 건 이제 얘죠. 얘는 수직 조건 줄게요. I 눌러서 이 점하고 요 점이 수직 같은 위치로 이렇게 뺐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하게 구속됐어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모델링 하면서 스케치 구속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도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할 때 스케치는 완전 정리되는 상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뷰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제 스케치는 작성을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요게 어디? 제일 바닥 평면에, 누가 봐도 바닥 평면에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아래쪽, 거기에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스케치 평면이 어떻게 돼? 구성이. 이 평면으로 구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 평면에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리브를 요 안쪽으로 전개를 할 거니까 뭐예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리브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케치 평면의 수직 방향의 리브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리브 자 누르고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선택할게요. 프로파일. 바꿀 필요가 없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케치 평면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하나 이제 이렇게 딱 선택을 해보면 그렇죠. 요렇게 리브가 생깁니다. 바로 나오죠. 저로 가면서 저 안쪽으로 딱 가게. 지금 두께 값은 똑같습니다. 이건 다르지 않죠. 예,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내가 두께 값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좀 잘 보이게 하려면 좀 두껍게 해주는 게 좋겠죠. 10이다 하면 이렇게 10이라고 두께가 발생을 해요. 물론 외부 두께로 5를 썼는데 리브 두께를 10을 쓰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5보다 작은 것으로 쓰겠죠. 지금 여러분들 눈에 좀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간격을 적용하는 두께를 적용하는 방향,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쏠아서 이렇게 내가 그린 선이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중립,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개 방향, 돌출 방향도 이렇게 해서 반대로 바꿔줄 수 있는데 반대로 바꾸면은 막히는 게 없잖아요. 막히는 게 없으니까 발생을 못하죠. 예. 발생 못하는데 반대로 바꿔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거를 보면은 다음 면까지가 아니라 일정 두께다. 라고 하면 발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가면은 요 외부 사이드에 막아주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발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은. 근데 요 되는 경우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되는 경우 보여드리는데 자 방향 툭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상태까지 됐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우리가 프로파일의 연장 내가 선을 요만큼만 짧게 그렸잖아요. 근데 끝까지 연장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게 프로파일 연장인데 지난 영상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영상에서 선을 짧게 그려도 됐는데 문제는 난 짧게 그린 만큼만 쓰고 싶어는 안 됐어요. 왜냐면 그거를 선택해서 바꿀 수가 없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스케치 평면에 평행 쪽 와보면 얘가 비활성화, 이거 바꿀 수 없게 클릭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얘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계 쪽에서 쓰는 그런 것들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디테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상이고, 이제 실제 플라스틱 금형에서는 내가 선을 요만큼만 그렸으면 여기만 난 리브를 댈 거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체크를 끄면 내가 선 그린 길이만큼 딱 저렇게 리브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 끝까지 연장해서 안 보는 거죠. 실제로 플라스틱 제품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뻘쭘하게 리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케이스들이나 그런 거 보면. 그냥 저렇게만 돼도 끝까지 연장을 안 해도 충분히 저기 사이에 저 판 하나만 딱 해놔도 충분히 이제 강성이 올라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하죠. 어쨌든 플라스틱은 전부 다 사출을 통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사용되는 원소재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사용된다. 근데 지금 거는 프로파일 연장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스케치 평면의 수직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에 했던 스케치 평면의 평행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 다른 선을 선택할게요. 동시에 선택이 되네. 여러 개 선이 선택 왜 되지? 원래는 이거는 여기로 가서 한번 보자. 자, 부품 1로 돌아가서 볼게요. 여기서 요거는 스케치 2는 지워버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거였으니까 스케치랑 작업평면 1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요 스케치 다시 가시성을 킬게요. 가시성.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서 제가 스케치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서 사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요 안쪽에다가 이 간격 띄우기로 할까요? 간격 띄우기로 하지 말고 사선 하나 더 그릴게요. 요건 치수 안 주겠습니다. 예시니까 마무리. 자, 여기서 리브.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얘까지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선택은 되는데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뭐 얘를 가란 얘기야, 얘를 가란 얘기야. 그렇죠? 방향을 바꿔도 그럼 얘만 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서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가나 봐요. 두 개를 선택했을 때. 3개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3개까지 그리면 어떻게 할지 한번 궁금하니까. 저는 이 테스트는 지금 처음 해봤어요. 원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스케치 평면에 평행한 상태에서는 하나만 선택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 특성으로 뭔가 잘못됐는데 잘못 그랬네요. 마우스 클릭이 2번 됐네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말하면 선이 무조건 스케치 선이 한 번만 선택돼야 되거든. 한 개만 선택돼야 되거든. 이걸로 바꿔서 3개가 다 선택되나? 땅 선택됐죠? 그럼 방향을 또 바꿔볼게요. 아까처럼 되나? 예. 안 되죠. 이제 3개면. 그러니까 2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면은 이거는 답 없다. 왜냐면 가운데 끼는 보낼 수 있는 방향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땐 저거를 하나만 선택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경우에서는 하나만 선택되게 하는 게 맞는 개념이니까 저는 이제 인벤터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선택하고 또 하나는 선택 못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선택은 다 됐는데 형상은 만들지를 못하네요. 예.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쪽에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이쪽에서는 몇 개를 선택하든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물 모양 예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 해가지고 여기 선택해보면 이제 얘 선택하면 이렇게, 얘 선택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 선택하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십자 형태로 다 리브가 생긴다.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제품 보면 저거를 이제 한 개만 이렇게 딱 놓으면 한 개로 이제 강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배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돌출시키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요 바닥 평면에 그린 거라 여기가 이렇게 딱 만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는 잘 안 만듭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 플라스틱 제품 보면 여기서 살짝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좀 들어간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작업 평면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 기능에서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만약에 이 스케치 평면에 수직한 저 리브를 좀 잘 알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반대면에서부터 내가 요 면에서가 아니라 안쪽 면에서부터 돌출할 일정 두께만큼 돌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반대면부터 돌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방향은 전환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건 상당히 아쉽죠. 대신에 이제 앞에서 봤던 거랑 이제 다 비슷한 게 요 솔리드는 설명 안 할게요. 솔리드는 이제 솔리드 본체가 2개가 있을 때 어느 솔리드를 향해서 리브를 생성을 할 거냐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굳이 저건 얘기 안 합니다. 솔리드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기존 거 이것도 이제 보면 유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두께를 내가 지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20mm 요렇게 그렇죠? 아니 뭐 40mm 할까 여기 40mm 이렇게 돌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요 안쪽은 다 비어 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 솔직히 말하면 의미 없습니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얘도 사출구명이잖아요. 사출구명이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요 리브에서 여기 떨어진 만큼 이 길이에서 요 사이 공간만큼 안쪽은 그럼 저 안쪽은 이제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금형을 만들면 금형이 분리가 안 되죠. 이게 기계 쪽은 저렇게 만들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기계 쪽은 주물을 뜨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이캐스팅은 이런 형태는 못 만들거든요. 다이캐스팅은 금형이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금형틀을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금형틀을. 그게 다이캐스팅인데 다이캐스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형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 안쪽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틀을 분리해내게 틀이 안 부서지고 분리해내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계 쪽은 다이캐스팅 말고 가장 많이 쓰는 주물의 형태는 뭐냐? 주사죠, 주사. 모래를 가지고 틀을 만드는 거. 걔는 이제 이런 형태가 가능한 게, 요런 형태로 틀을 만들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틀을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틀을 부셔버려요. 모래니까. 때려가지고 망치 같은 걸로 때려가지고 부셔버립니다.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틀도 다 빼낼 수 있어요. 어차피 걔 때려가지고 부시면은 모래돼요, 다시. 그래서 주사를 이용한 일반적인 이제 주물들은 이런 형태가 가능한데 플라스틱 금형으로 주사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솔직히 말하면 어렵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금형은 다이캐스팅을 하죠. 다이캐스팅. 그래서 금속으로 돼 있는
틀을 가지고 그걸 몇 번씩이나 재활용을 해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틀을 부셔버리면 틀을 다음 거 찍어낼 땐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두께라는 게 왜 있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얘가 여기서부터 살짝 떨어져야 되잖아요. 살짝 떨어져야 되는 거. 그 살짝 떨어지는 거 할 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다른 거 먼저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리뷰해서 다시 볼게요. 다시 이제 다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두께를 좀 얇게 할게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10이 아니라 이 외곽 두께가 5니까 얘는 한 4 정도로 할까요? 약간 더 얇게. 4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그 플라스틱 사출구명 쪽에서 쓰이다 보니까 추가되는 게 뭐냐면, 플라스틱 사출구명을 할 때 우리가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얇잖아요. 이렇게 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하게 돼 있죠. 수직하게 되면 저 얇은 거를 틀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꽉 타이트하게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 분리가 어렵습니다. 금형 틀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반대쪽에서 이젝터 핀이라는 걸 밀어주기는 하는데, 밀어줘도 이렇게 수직 형태로 돼 있으면은 이게 밀어내려 그러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리고 밀어내다가 잘못해서 꽉 껴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얇잖아요. 얇으니까 얘가 깨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출구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구배입니다. 구배라는 건 경사각이에요. 이게 수직이 아니라 빼기 쉽게 약간 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다음에 있는 기울기죠. 이 기울기라는 탭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배웠던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게는 없습니다. 왜? 스케치 평면에 평행하게는 사출 쪽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반증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리브 형상에 구배를 주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얘도 기계 쪽에서 살기도 기계 쪽도 주물이 있잖아요. 주물 틀에서 분리하려면 구배가 있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요? 구배가 있는 게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주물로 찍어낼 땐 저렇게 얇게 안 찍어내죠. 두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돼 있어도 충분히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꽉 끼지 않아요. 두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두께가 얇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플라스틱 사출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배 기능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플라스틱 금형에서 내가 구배를 주겠다 그러면 내가 강제적으로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구배가 기본이다 보니까 기울기라는 게 있습니다. 기울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기울기 각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사출금형 쪽, 플라스틱 쪽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 플라스틱 제품을 설계해 본 적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구배각은 되게 크게 주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줘야 5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3도? 3도. 더 적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3도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3도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이거 기울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할수록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수문선으로 돼 있는 부분. 요렇게, 요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정중앙에서 보면 밑으로 가면서 두꺼워지게 이렇게 되죠. 지금 보면 3도도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아래쪽으로 보면 상당히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2도, 1도 할 때도 있어요. 1도. 1도는 이제 거의 티 안 나니까 2도 해볼까요? 그래서 1, 2, 3도 그리고 이제 많이 주면 이제 5도까지 주는 걸로는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이 부분들은 이제 플라스틱 사출 금형 쪽 그쪽 설계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쓴다라고 첨삭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 3도로 줄게요. 3도. 3도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면 위에서는 이제 두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한 두께 있잖아요. 이 4mm 두께가 요 위쪽에서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4mm가 유지되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기울기에서 만약에 내가 루트에서 그러면 아래쪽이 4mm를 유지하고 위로 오면서 얇아지는 거니까 지금 각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두께가 너무 얇고 각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위쪽이 날아가면서 이게 뾰족해지죠. 얘는 각도를 줄여야겠네요. 1도. 1도 하면 위에 살짝 남죠. 이제 루트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루트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두께의 기준을 요 제일 마지막 쪽 안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쪽. 그래서 얘를 한 6mm로 벌려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좀 두께가 나오죠.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두께를 생각을 할 거냐예요. 구배를 줄 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내가 준 두께가 내가 준 형상의 끝의 두께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mm 하고 이제 루트에서보다는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구배를 준다. 설계적인 의도는 이쪽에서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스틱 금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보스입니다. 보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요렇게 이제 보강대가 돼 있고 중간에 동그랗게 원기둥 같은 거 빵빵빵 올라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볼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들 보면은. 그 원기둥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그 원기둥에 볼트 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죠. 되게 이제 플라스틱 사축구멍에서 보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 이제 반대쪽에서 나사로 이게 이제 위아래 얘가 이제 위 케이스고 아래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걸 딱 두 개를 맞물려 가지고 체결할 때 이제 드라이버로 볼트 조여가지고 이제 체결을 해주잖아요. 예. 그때 이 동그란 부분들이 필요해요. 이 보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보스를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점을 찍어놨죠. 점. 제가 이제 보스를 딱 클릭을 하고 지금 보면 모두 선택이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점 찍어 놓은 곳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스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동그란 것들이 튀어나와 있대요. 점 찍어 놓은 거. 이제 아까 안 보인 거는 이제 너무 작게 해서 안 보인 거예요. 명령 이제 끝내고 볼까요? ESC로 종료하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리브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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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 다음에 점 찍어 놓은 데를 확대를 해보면 아까도 있었어. 아까도 저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무조건 저게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저 점을 그냥 일반 점을 찍으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스케치를 그릴 때 저 보스가 안 생기는 일반 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반 점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어떤 이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 점이 필요하다. 그 스케치상에. 그렇죠? 일반 점은 내가 여기 보스에 가가지고 중심을 눌러서 여기를 클릭을 해도 이렇게 에러납니다. 일반 점은 보스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클릭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걸 중심점으로 하고 모드 선택을 체크해 놓으면 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내가 모드 선택을 꺼버린다? 라고 하면 내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뭐 점을 선택을 하고 빼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여기 돌출 안 돼 있죠? 모드 선택 끄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중심을 내가 클릭을 하고 요 한 점만 딱 선택을 하면 여긴 나와요. 그리고 이쪽에는 안 나와 있죠. 모드 선택이 꺼져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찍어준 점 중에 선택적으로 내가 보스를 생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모드 선택을 할게요. 어차피 다 쓰려고 저렇게 찍은 거니까. 모드 선택하면 다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중심점들이 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일반적으로 얘는 요 리브보다 두꺼워야 됩니다. 예, 리브보다 두껍게 가고 저기 이제 볼트까지 체결할 거니까 충분한 직경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직경을 입력하는 곳이 여기예요.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1이다 보니까 작은 거고 이 두께가 3은 얘보다는 최소한 두꺼워야죠. 물론 이제 저기 사용하는 볼트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두께는 더 달라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 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플라스틱 저 제품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똥똥똥 나와 있고 예, 반대쪽에도 똑같이 저렇게 똥똥똥 나와 있고 딱 갖다 붙여서 저희가 맞물리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내가 볼트를 넣어가지고 막 반대쪽에서 볼트를 넣어가지고 한쪽엔 탭이 나 있고 돌려서 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구조를 할 때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얘가 일반적으로 요 리브보다 살짝 튀어나옵니다. 돌출이 돼요. 그렇죠? 돌출이 되면 뭐예요? 간격 띄우기. 요 돌출되는 양이 얼마냐? 이거는 이제 리브 끝단에서부터 얼마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1mm라는 얘기죠. 제가 요거를 5mm다. 로 바꿔보면 그렇죠? 이거 50으로 두 개 들어서 5mm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일반적으로 저것도 뭐 1mm는 너무 작고 이제 뭐 2mm, 3mm 뭐 더 튀어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바닥면에서 했기 때문에 바닥면보다 돌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반대쪽에 껴지게 이 부분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돌출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만큼 더 리브 상면에서부터 얼마만큼 더 돌출해 줄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9배를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3도를 줬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3도를 주는 게 뭐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뿔 형태, 그죠? 끝단이 잘려있는 원뿔 형태의 보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수행 요거까지 다 해가지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보강대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치 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보강대를 생성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된다? 플라스틱 제품을 설계할 때, 그렇죠? 그리고 사출 금형과 관련된 제품을 설계할 때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있다 보니까 탭도 좀 복잡한 거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해주는데 얘가 요 상면보다 살짝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랬어요. 요 상면까지 딱 저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되면 이제 뭔가를 다른 거 반대쪽 거를 맞물릴 때 뭐가 좀 딱 맞지 않으면 이제 뭐 이상하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살짝 들어가게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평면을 하나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귀찮다. 평면 하나 추가하는 귀찮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케치를 제가 어디다 그렸냐면 이면에다 그렸잖아요. 가장 바닥면에 그렸는데 거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를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이 안쪽 면에다. 그러면 저기서부터 튀어나오는 거죠, 반대로. 지금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면까지 딱 막혀가지고 딱 멈추는 건데 반대로 튀어나오면 돼요. 그러면 지금 그린 이 스케치를 얻다가 이쪽 면에다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제 다시 그려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죠. 지금 만약에 내가 스케치를 지금 내가 스케치 2의 평면이 어디예요? 2면이잖아요. 근데 나 평면을 스케치 2라는 걸 그린 평면을 바꾸고 싶어. 이 안쪽으로. 이럴 수 있잖아요. 3D CAD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 강사님들이 3D CAD의 장점을 잘 얘기를 교육을 잘 안 시켜주는데 3D CAD가 왜 편하고 왜 좋은 거냐? 평면을 내가 잘못 잡아서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얘를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도 3D CAD하다 뭔가 실수를 했어. 내 판단을 좀 실제로 설계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계하다 보면 판단 미스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면에서 그려야 되는데 다른 면에서 그랬어. 설계하다 보니까 이 면이 아닌가 봐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면 걔를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다시 그려요. 그리고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MFG 2급 채점에 보면 지우면 그래도 지우고 다시 하면 그나마 다행이야. 기존에 이 스케치를 안 지우고 스케치를 새로 만들어. 이면을 선택해서. 이제 이면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스케치 작성. 이래놓고 뭐 대충 그릴게요, 일단. 이걸 지금 여기다 그릴 거 아니에요. 대충 이래 놓고 선해가지고 이제 다 그려. 이렇게 딱 그려놓고 스케치 마무리해. 이거 왜 버벅대니 또.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안 쓸 거잖아. 지금 난 이걸 쓸 거지.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해서 델리트 해가지고 지워줘야 되는데 안 지워 냅둬. 남아있어. 이게 안 지웠다고 제가 뭐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어차피 남아있으나 마나 뭔 상관이에요. 어차피 걔 가지고 형상 안 만들었잖아요. 남아있어도 되지 그거 가지고 뭘 일일이 다 지적을 하십니까. 이게 나가있으면 뭐예요. 용량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뭐지? 하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본인 편할 대로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형 검색기가 되게 지저분해요. 막 안 쓰는 것 스케치가 막 한 10개가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 이 스케치들은 다 뭐야? 다 안 쓰잖아. 이거 왜 있어? 있으면 뭐 달라요? 있어도 모양은 제대로 나왔잖아요. 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왜 감점을 하세요? 왜 감점했냐? 왜 쓸데없이 용량을 낭비하세요? 그거죠. 실제로 회사에 가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모델링을 해서 상사한테 주면 상사가 그래 뭐 상관없으니까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야, 너 이거 뭐 하는 짓거리야? 왜 도면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려? 왜 모델링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데? 야, 이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다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뭐 이거 뭐 모양은 제대로 나왔으니까 됐다. 이러고 넘어갈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안 그래도 회사 같은 경우는 부품이 막 100개, 200개, 심하게는 몇천 개가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용량 모자라가지고 막 버벅버벅거리고, 컴퓨터 안 좋아, 막 그러고 있고, 제발 좀, 슈퍼컴퓨터 좀 하나 사주지, 막 이러고 있는데, 3D 쪽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품 하나를 모델링 해갖고 오면 어느 상사가 그래 모양 제대로 나왔으니까 됐어 이러고 넘어가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점하는 게 맞지. 저는 MFG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MFG 이급은 저 불필요한 스케치가 남으면 무조건 건 남은 개수만큼 감점입니다. 내가 한 10개 남겼다고 10개만큼 감점이에요. 그건 참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3D CAD의 특징을 잘 알면 얘가 다른 면에 그려졌잖아. 내가 원하는 면이 난 이 면에 그려지길 원하는데 여기 있는 요 끝에 있는 면에 그려졌어. 내가 내 실수로 내 판단 미스죠. 그러면 얘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평면을 바꿔주면 돼. 이거를 몰라. 이거 어떻게 평면을 바꾸느냐? 스케치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쭉 오다 보면 뭐가 있냐면 재정의가 있어요. 재정의를 클릭하고 요 안쪽 면을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요? 요 안쪽 면에 가서 붙어서 위치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보면 누가 봐도 저기 붙어있어. 그쵸? 원래 요 면에 있었잖아. 다시 그리고 자시기도 없어. 되게 어렵지도 않아. 너무 순식간에 간단하게 평면이 바뀌었죠. 이런 게 바로 3D CAD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원에서 교육을 할 때는 3D CAD를 가르친다고 하면 얘가 왜 2D CAD보다 좋냐? 이런 게 좋다. 라는 걸 알려줘야지. 봐라. 뭔가 실수가 일어나면 지우고 다시 하는 게 거의 대부분 2D CAD는 뭔가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하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3D CAD는 그게 지우고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 몇 번으로 그대로 그냥 가버린다. 내가 저걸 다시 그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D CAD를 판매하는 업체도 뭐 3D CAD에서는 탑다운이고 2D CAD는 버텀업입니다라는 헛소리를 하지 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지 말고 이런 걸 강조하라고. 이래서 3D CAD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런 걸 강조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니까는 설계자들이 생각했을 때 뭐? 우리가 2D 오토캐드를 쓴다고 2D CAD를 쓴다고 우리가 버튼업 설계를 한다고? 네가 설계 개념을 아는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소프트웨어 판매업자가 3D는 탑다운이고 2D는 버튼업입니다. 그러면 그 실무자들이 그래? 그래요?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 딱 하면 아휴 저 설계 개념도 모르는 새끼들 와서 또 헛소리 한다 지네 소프트웨어 팔려고 이 생각하고 있지? 제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 설계하는 것 설명하는 것 들으면서 저랑 같이 있던 설계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아유 저 구라치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3D CAD의 장점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리브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냐? 자, 이제 리브 기능 실행해야겠죠. 이제 리브 명령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파일 똑같이 선택을 해요.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면 제가 지금 얘가 어떻게 되냐면 녹색이 나오는데 형상 쪽으로, 이미 형상이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기본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는 아까 이제 제가 하는 대로 돌출이 돼 있죠. 돌출이 돼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때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 전환을 하면 이쪽으로는 안 막히잖아. 안 막히니까 안 나오잖아. 선생님 안 되잖아요. 이때 뭘 쓰는 거냐면 이때 두께를 씁니다. 유한을 써주면 내가 여기 입력한 거리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리값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돌출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전 한 끝에를 한 5mm 남기고 싶다. 그럼 이제 전체 높이를 100으로 했고 요 두께가 5mm니까 내가 90만큼만 가면 5mm가 남게 돼. 그렇죠? 그럼 여기 남는 게 뭐예요? 5mm.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플라스틱 금형 제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9배를 못 써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제 3도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넓어지냐면 여기가 넓어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도를 줘볼게요. 마이너스 1도. 이게 값을 마이너스로 넣어요. 아니면 이걸 루트에서로 바꾸면 되죠. 루트 두께를 맞춰주고 싶으면, 예.
각을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 너무 뾰족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 두께를 맞추고 싶다. 그 루트 두께는 이때 쓰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면을 만들어서 반대쪽에서 이제 안쪽 끝까지 들어갈 때는 그쪽 면 기준으로 하는 거고, 지금처럼 저는 안쪽 면에다가 제일 안쪽 면에다 그려놓고 두께를 내가 줘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루트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끝단의 두께가 4mm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바깥면에서 들어올 때랑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짝 띄워야겠다. 물론 여기 살짝 띄워야 될 때 그럴 때 이 띄운 거리만큼에다가 평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평면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쓸데없는 평면이 늘어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뭐예요? 보스도 반대로 해야 되잖아. 보스도. 그럼 보스 가서 각도를 마이너스 3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 루트에서니까 여기 직경이 10이 되는 거고, 여기 직경이 아니구나. 여기 직경은 얇아지는구나. 얘는 반대로 안 되네. 얘는 뒤집는 게 없네요. 보스는 이 상황에서 못 쓰겠는데, 지금 보면은 10이 이쪽이 되죠. 그러면 내가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를 좀 키워주든가. 15다. 이런 식으로. 이쪽을 키워주든가. 그리고 요 돌출되는 게 안 되네. 돌출되는 거. 요 간격 띄우기를 여기가 튀어나오질 않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 보스 기능은 못 쓴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그럼 난 보스 기능도 쓰면서 이걸 하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점들을 다 지우고 보스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보스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이 방식을 쓰면서 이제 나는 보스 기능은까지 같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이 방법으로는 보스 쪽 제어가 내가 원하는 쪽의 제어가 안 되니까 이 9배까지는 내가 이제 루트 쪽으로 바꿔주면 그 제어가 되는데 안 되니까 이 방법은 이제 보스까지는 쓸 수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스까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깊이만큼 평면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까지 이제 한번 해보죠. 어차피 이제 그걸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평면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여기 충분히 확대해서 요 바닥면을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 바닥면하고 동일한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얘를 마우스로 요 모서리 쪽을 잡아서 이렇게 쭉 당겨주면 안쪽으로 넣어줄 수 있죠. 넣어주는 거리는 내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5mm. 내가 5mm 띄운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확인을 눌러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평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면에다가 지금 만든 평면에다가 뭘 그려줘요? 이 스케치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겠지. 오른쪽 클릭하고 재정의. 근데 재정의를 눌렀더니 제가 사라져. 다시 그려야 되네? 자, 이게 왜 이렇게 사라져요? 이게 문제는 스케치 2보다 얘가 나중에 생겼어. 내가 스케치 2를 수정하겠다. 얘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야. 스케치 2가 발생한 조건은. 시간상으로. 그러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후에 있는 애를 참조할 수는 없잖아. 이게 3D CAD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스케치보다 먼저 발생된 애면 돼. 얘가 먼저 태어나는 애면 돼. 얘가 형님이면 돼. 참고할 수 있는 애면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 얘를 잡아서 회전 밑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타임 순서로 회전이 나오고 스케치 평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케치 2가 생겼다가 되는 거잖아.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재정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면을 선택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면인 대로 온다. 그렇죠? 이 스케치 평면 바꾸는 거 정말 편하죠.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3D CAD의 특징이에요. 3D CAD에서 강조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평면을 썼으니까 이거 계속 보이면은 걸리적거리잖아요. 선택하고 Alt V. 숨겨줘야죠. 작업 평면 숨겨주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리브를 들어가는 거예요. 리브. 자, 그리고 이제 이 선. 자, 이제 값들을 제가 마이너스로 다 돌려놨으니까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겠죠? 자, 여기 9배 3도.
자, 맨 위에서, 루트에서가 아니죠. 루트에서 하면, 예, 이상해지겠죠. 얇아지겠죠. 저렇게. 루트에서가 아니라 맨 위에서. 예. 그 다음에 보스. 자, 여기도 마이너스 3도 아니라 3도. 정상적으로. 그렇죠? 간격 띄우기 5mm. 그러면 여기서 5mm 간격 띄우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스까지 제대로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번거롭지만 추가적인 작업 평면을 만들어서 작업해 주는 게 맞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해서 하려면.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쵸? 작업 평면을 따로 만들지 않고 안쪽 면에서부터 반대로 튀어나오는 형태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름은 이제 10으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우리가 이제 플라스틱 형태에서 많이 보는 이런 형태의 들어간다. 요 이제 뭐 보스 요 이제 요 리브 생긴 데다 난 필렛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못 갖게 해가지고 필렛 주시면 되죠. 이렇게 3이다. 이렇게. 이때도 이제 필렛 순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사이드가 있으면 요 사이드를 먼저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한쪽만 할게요. 한쪽만. 이렇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어지게 타고 한 방에 쭉 이어지게 이렇게 순서를 줘가지고 해줘야지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필렛 주고 필렛까지 들어가야 되면 필렛 작업은 이제 별도로 해줘야 돼요. 리브 생성하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플라스틱 금형에 저기 필렛을 주는 경우가 이거는 플라스틱 금형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줄까? 안 주지 않나? 근데 이렇게 각이 좀 딱 져 있는 부분들은 금형 쪽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긴 다 둥글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난 요 리브를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리브가 아니라 요 보스를 쓰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지금 이 형태는 요거 두 개는 제가 억제를 시킬게요. 억제. 지우지 않고. 이제 지울게요. 지워야 되나? 지우지 말아야 되나? 지워도 돼. 이렇게 지우고.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처럼 이제 5mm 살짝 띄워가지고 할 건데 대신에 보스를 안 쓴다라고 하면 방금처럼 이제 평면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면에서 플러스. 이거 지우고 하려니까 새로 그리려니까 짜증나는데. 예, 다시 컨트롤 Z로 돌렸어요. 지우기 전으로 하고 이거를 리브는 델리트로 지워버리고 이거 컨트롤 Z. 델리트로 지울 때 주의해야 될 게 델리트 스케치는 살려야죠. 사용된 스케치 및 피처는 체크를 끄시고 스케치를 살리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 오른쪽 클릭해서 재정의 해가지고 요 안쪽 면을 선택을 하고 그렇죠? 안쪽 면으로 넘어갔죠? 스케치 2는 델리트 지울게요. 지우고 스케치 2래 작업평면은 델리트로 지울게요. 작업평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스케치 2에서 보스 안 생기게 하려면 스케치 2에서 점이 없어야 됩니다. 점들 다 지울게요. 이 점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있는 요 점 여기 제가 추가했던 점 저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구나. 요 점은 요 점은 상관없습니다. 방향이 이상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 평면 재생이 할 때 방향이 돌아가는 경향은 있어요.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 보스가 필요 없다면 저렇게 점들을 다 지워주시면 돼요. 점들 다 지워주고 이 상태에서 내가 리뷰를 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두께를 주고 90mm 갈 건데 방향을 바꿔줘야죠. 방향을 바꿔주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보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이 방법은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 기울기를 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죠. 마이너스 3. 그리고 루트에서 가야죠. 그래야지 요 바깥쪽이 4mm
두께고 이제 안쪽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 그렇죠? 안쪽으로 가면서 넓어지는 형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보스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형태로 작업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작업 평면 추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응용을 하시면 이제 플라스틱 쪽 하시는 분들은 저 리브를 좀 빠르게 잡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브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리브 기능에서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예, 이제 스케치 평면의 수직한 방법과 스케치 평면의 이제 평행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평행한 방법 같은 경우는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직인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 설계 또는 사출 금형 이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플라스틱 쪽에 사용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구배각을 주는 방법과 이제 보스 형상을 생성하는 기능이 스케치 평면에 수직하게 작성하는 데는 추가적으로 있고 이제 그 스케치 평면을 평행하게 작성하는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계 위주로 자격증 시험을 사출 쪽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계 그러니까 전산형 기계 기능사나 아니면 기계설계 산업기사나 아니면 일반 기계 기사 이쪽에서는 거의 이제 스케치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리브를 생성하는 기능은 쓸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